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사와 참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세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를 별개로 설정한 개념입니다. 음, 주로 1945년 이후를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류가 지구 환경에 그 모든 지구상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붙인 이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의 그 노인들의 60 플러스 노인들의 데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톱 글로벌 와밍 해가지고 글로벌 이 기후 파멸에는 좌우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의 데모를 한 장면입니다. 이 60 플러스 기후행동의 준비 모임은 2년 전, 2년이 채 안 됐죠. 2년 전에 2021년 9월 23일 날 처음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을 그레이 그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러 그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60 플러스 기후행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호소합니다 하는 장면에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9개의 중요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대목이 이런 겁니다. 우리 노년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실천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진정한 전환은 나의 전환, 우리의 전환입니다. 이웃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삶의 정치를 일궈내겠습니다. 우리 노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런 말씀으로 호소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그 60 플러스 사람들이 그 지구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작정을 하고 달겨든 모임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밀 맥키베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독일에도 4년 전에 2019년에 설립한 그런 미를 위한 할머니 이런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지금 퍼지기 시작한 건데 다 최근입니다. 이 사람들 표현은 이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모두는 자기 위치에서 작은 일 한두 가지는 할 수 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현재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그 챗 GPT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 펭귄이라는 그런 그 잡지가 있어요. 온라인 잡지인데 여기에서 임병선 기자라는 사람이 금년 2월에 기후 실천 10가지 방법을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챗 GPT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한 거 아니라 이 임병선 기자가 소개를 한 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가장 흔한 게 자동차예요, 그중에서. 그래서 IEA라는 데서 말이에요. 2020년 자료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운송수단이 14%래요. 그다음에 이제 난방이나 물론 건물 조명이 훨씬 크죠. 32%인데 운송수단이 14%나 되는 거예요. 즉 자동차 이게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큰 차 타고 다니는 게 이 기후위기 시대, 인류세 시대에 절대 자랑이 아니다. 괜히 혼자 살면서 남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큰 차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 애들이 둘이 있고 그러면 큰 차를 탈 만도 한데 갑자기만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내 생각에는 현명하고 이때의 올바른 자동차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산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 주행할 때 203g 들었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준이 1만 6천 킬로를 운영한대요. 그럼 게 3톤이 넘어요. 이게 이 위기 시대에 맞는 얘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도입해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쓰레기 줄이고 또 재소형 가능한 제품 쓰고 식물 위주 식단을 먹어라. 이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음식 먹을 때 우리가 다 알지만은 고기 좀 덜 먹어라 이거예요. 이게 소고기 이거 많이 먹는 게 절대 자랑이 아니다. 건강에도 안 좋다. 또, 지역 생산물을 많이 먹어라. 알고 있죠. 포장 줄여라. 또 패션에도 그냥 지금처럼 말이에요. 옷을 그냥 신심으로 만들어내잖아. 자라, 무슨 뭐 어디죠? 저기 뭐 일본에서 나온 뭐 하여튼 이게 수도 없이 이런 그 옷들이 쓸데없는 옷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이냐, 왜이 시대.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행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다. 여자들은 특히 미용할 때, 그 동물 실험을 화장품을 할 때 거절해라.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미용에. Ditch the face wipe for the planner. 이게 내가 페이스 와이프, 얼굴을 닦는 말이에요. 이거 플란ner를 버려라 이런 뜻인데, 내가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내용을 한다, 이런 얘기. 세 번째가 잘 알겠지만은 일회용 플라스틱. 이거 쓰지 말아라. 플라스틱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리는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작게 부서지면은 이게 먹이 사슬로 들어가서 우리 후손들의 유전자,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위험이 된다. 이걸 다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다음에 하고 이런 데에 대한 동영상은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건 줄이고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태양에너지 어떤 재생에너지를 많이 지지해라.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또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이게 폐기물 처리 같은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흘러오르는데 이 환경 쪽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옵션이다. 그 미국 여행하다 보니까는 캘리포니아 쪽에 뭐야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기 LA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엄청난 그 풍력고 발전기가 엄청나게 들어서 있다고 수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랐습니다. 아, 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분류하는 건데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 탄핵하고 가스 뭐 이런 거 있다. 가급적이면 어떤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많이 써라 뭐 이런 얘기인데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공동체의 계획에 참여하고 기후 친화적 정책들을 지지하라.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가장 멋있는 표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해라.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나처럼 평택에 있으면 평택에서 창녕에 있으면 창녕에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는 환경교육이 그리고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우리가 참여를 하자 이런 얘기죠. 지방에서는 정책이에요. 지방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지하게 사업이 많아요. 또 많은 사업을 평가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류세에 적응해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물을 잘 쓰는 거. 이거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 책임지는 기업에 투자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게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투자를 이끄는 네 가지 요인이 돼가지고 어느 뭐 보험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먼저 인식을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들이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 얘기예요. 실행 가능한 유일한 미래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성과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을 조사한 거 보면은 실제로 이런 성과들이 많아요. ESG 펀드가 평균 시장 그 수익률보다 높다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거, 왜 그 여러 가지 기업 재무 보고서를 그 전부 다 하고 발표하잖아요. 여기에 ESG의 내용을 갖다가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점점 이게 아마 강화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않으면 우리 세상에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펀드 매너저 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후위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한테 그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에서도 이런 쪽의 활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특히 그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 이를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일을 도와라. 쓸데없이 작은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골프장을 자꾸 만들고 그러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골프 칠 때 그 잔디에 먼저 좋은 경치 좋은 데를 그 나무를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잔디를 심고 잔디에다가 농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에 엄청나게 해롭다는 거예요. 골프장 그네요. 습지를 떡을 막아가지고 뭘 또 골프장을 만든다 그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세 시대에는 여기에 대한 좀 철이 들어라 이런 거예요.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해라. 정치적 리더들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들이 다시 말하면 군수, 우리사, 어?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후변화 그 활동에 얼마나 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으면은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런 활동을 취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모두가 합해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해야만 인류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10가지를 그챗 GPT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미나만 해도 베터 월드 핸드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강의를 쭉 하면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들. 근데 그중에서 기후변화 쪽을 좀 어, 치중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칩니다.